선생님 근황 하나 여쭙고 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전환길 뉴스를 만드셨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초반에 그때 보면은 강의를 같이 병행하시면서 뭐 이 집회에도 나가셨던 것 같고 집회도 가족들 반대 때문에 좀 끝을 정해놓고 하셨던 것 같은데 요즘에 보면 아예 그냥 이쪽으로 내가 나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뭔가 좀 앞으로 네, 다른 행보를 해보시겠다 이런 정치는 안 할 건가요? 거고요. 예. 이제 저는 2030 세대들과 국민들께서 원했던 게 이번에 1차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고 국가 시스템이 정상화돼야 되겠죠. 되고 난 뒤에 그동안 탄핵 과정에서 우리 나타난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죠. 예. 언론의 편향성 보도 문제, 그리고 공수처 문제, 그리고 선관위 문제, 헌법재판 문제 이런 걸 개선해야죠. 다 드러내 주셨지 않습니까? 이번에요. 네. 너무나 많이.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업그레이드 시키고 대한민국이 발전하도록 만들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국민의 희망일 것이고 통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속에서 제가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했죠. 하면은 내가 정치를 어차피 안 할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이러건 그럼 진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공공의 적의 첫 번째가 언론이라고 봐요. 예. 공공의 적입니다. 그 언론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하는 언론이 있죠. 예. 예를 들면 대통령 내란도 아닌데 내란이라 하잖아요. 민주당 끈앞풀이죠. 민주당 한통속 MBC 같은 방송입니다. 예. 제 개인적으로 MBC 가짜 뉴스 보도하지 않습니까? 계속 너무 실명 내란도 아니잖아요. 예. 공공의 적이죠. 왜? 국민들 지금 이렇게 분열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뭔데요? 언론 때문이에요. 언론이 진실되게만 보도했다면 국민들은 그 언론을 통해서 받아들였을 건데 그들은 가짜도 계속해서 거짓말도 반복하면 진실이 된다고 믿고 오직 민주당 끈앞으로 민주당 보도하는 대로 반하는 대로 MBC는 그대로 하고 그 뒤에 민노총이 있고 다 같은 끈앞으로 다 아는 사실인데요. 반박해 보라 아니라면 저는 고발하십시오.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언론이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갈라놓았으니까 저는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할 것이냐 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공공의 적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선동하고 가짜뉴스나 이런 언론들을 척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국민들의 진실을 알리는 꿈이라도 거짓말하지 말고 그래 나라도 하나 진실을 알리자 해서 언론사를 만들기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진실을 알리는 게 목표고요. 그 외에도 뭐 저는 그게 답니다. 사실은 현재로서는. 예. 그래서 국가를 빨리 국민들에게 업그레이드 갑시다에 대해서 2030 세대 목소리를 내주는 그런 언론 하고 싶습니다. 근데 뭐 다수의 언론이 특정 진영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있는 대로 좀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취재해서 보도한다. 이건 좀 네.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앵커분께서는 앵커니까 방송을 진행하니까 그렇지만 저는 국민의 예. 정서를 그대로 대변하면은 언론 레거시 미디어를 하지 않습니까? 네. 기존 주류 언론들이 지금 뭐 탄핵 이후에 나타났지 않습니까? 지금도 갈라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두 가지만 지적하면은 지금 비상기업은 내란이에요, 내란이 아니에요.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죠. 우리 중학교 사회교과서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예. 형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잖아요. 예. 심지어 이재명 야당 대표는 2심까지 왔지만 확정이 안 됐으니까 우리가 범죄자를 말하지 않잖아요. 예. 그 기준이라면 아직 윤석열 대통령 1심 판결도 받지 않았어요. 재판 받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 내란을 하죠? 민주당이 전부 거짓말하고 있잖아. 그것을 그대로 보도하는 MBC라든가 JTBC 방송도 전부 거짓말이잖아요. 맞잖아요. 반박해 보라고.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두 번째, 알겠습니다. 전환길보 예. 거구라고 표현하거든. MBC에서는요. 거구라고 제가 왜 거구가 되죠? 예. 답변해 봐야죠. 민주당도. 거구는 폭력성을 동반하잖아요. 히틀러 나치점처럼. 전환길은 언제나 평화와 화합과 통합을 주장합니다. 폭력을 조장한 적도 없고 9번 집회 나갈 때 단 한 차례 유혈 사태 일어나 다 없습니다. 예. 근데 왜 제가 거구죠? 그것도 거짓말로 보도한다는 뜻이죠. 네. 저는 이렇게 해서 거구로 몰아세우는 자체를 가짜 뉴스라 보고 그래서 그런데 국민들이 알리는 역할을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께 당부드릴 게 아마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날 때까지 광장에서 시민들이랑 같이 하실 것 같아서요. 네. 근데 뭐 물론 폭력을 뭐 조장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 거 저도 압니다만 사람들이 이제 감정이 격해진 와중에 좀 이렇게 격앙된 말들이 나오다 보면 그렇죠. 네. 혹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까봐 네. 나가시면 이제 다들 좀 자제시키는 이런 노력을 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저는 제가 한 뭐 번도 폭력 이 얘기는 제 집회에 가서 모든 멘트 보십시오. 예. 폭력 선동한 건 없습니다. 그거는 허영 교수님 회회했던 예. 뭐 헌법재판소로 가루가 되어 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또 전환길이 말한 걸로 하더라고요. 예. 아니, 그들은 왜 허영 교수님 말을 예. 한 번도 인용 안 하죠? 저는 왜냐면 아까 그 말씀하신 국민 저항권을 좀 네. 잘못 이해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저는 국민 헌법 정신에 예. 혹시나 제가 국민 저항권에 대해서는요 그냥 절대 따라라 그러면 개 돼지가 되란가 똑같거든요. 그 반박하는 분들 헌법 전문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예. 있는지.
최헌법점은 짧아요. 그게 뭐 헌재로 들어가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절대 아니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저는 네. 오늘 아침도 헌법재도 갔다 왔지만 평화로 돌고 왔잖아요. 아침에요. 예. 예, 저는 폭력 조장하지 않습니다. 평화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 그 말씀하신 거죠? 네, 저는 예. 좀 할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저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법치도 무너지고 공정 무너진 것이 왜 이리 됐을까 생각해 봤거든요. 바로 저는 이재명이라는 괴물 정치인 때문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이 없었으면 그러지 않을 건데 민주당도 망가졌잖아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서글프지도 않은 사람 많을 겁니다. 왜? 과거에 독재에 맞서서 민주화 주장했고 법치를 주장했던 사람들인데 지금 법치를 다 어기고 있잖아요. 예. 이재명 자체도 전과 사범이에요. 5개 범죄 재판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합의되면 전과 9범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재명 주변에 본이든 아니든 간에 6명이 죽어갔어요. 저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재명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을까 하면 저는 이재명 지지하는 분들께도 묻고 싶어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 묻겠습니다. 진정으로 이게 법치가 맞느냐고 왜 이래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네. 저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에게 부모님께서는 자기 자식들이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하면 무조건 너희들은 거짓말해도 돼, 사기쳐도 돼, 음주운전해도 돼,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해도 돼 라고 가르쳐야 돼요. 정직하게 살아라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예. 왜? 이재명 대표는 근거 없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전과 사범 중에서 그게 민주화운동 전과가 아니에요. 예. 바로 음주운전 전과고 그리고 그 성남시 의회 난입했는 바로 그 건물 난입이에요.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죄거든요. 네. 그리고 사기 쳤잖아요. 검사 사기 쳤잖아요. 사기죄예요. 사칭. 예. 이런 사칭 이런 거는 자범이에요. 이런 막장 우리 국어 공무원 되려고 하면요. 예. 국어 공무원 되려고 해도 금고 이상의 형이 있으면 국어 공무원 자격이 없어요. 예. 그런데 전과 사범에다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가장 높은 공무원 되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묵인을 한다면 한 번 더 말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이재명 무조건 대통령 돼야 한다고 생각해 라고 하는 분들께 한 번 더 말드려요. 모든 학교 선생님께서는 그래도 모든 학부모님께서는 자기 학생들과 아이들에게 너는 사기쳐도 돼. 너는 거짓말이 되고 그다음에 뭐 우리 흔히 욕도 심한 욕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렇게 네. 욕해도 돼. 네. 사기쳐도 음주운전해도 돼. 라고 가르치십시오. 그게 맞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그래야 하는 게 맞죠. 네. 반박해보라고요. 제가 근검 이야기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래서 정말로 지난주에 최상목 대행보 뭐라 그랬습니까? 협박했잖아요. 너 조심해라 했잖아. 몸 조심해라. 몸 조심해라. 예? 저는 그게 여러분 과연 납득이 됩니까? 저는 그래서 너무나 진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 무너뜨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이래 됐냐면 이재명은요. 제가 잘못한 게 이재명은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잖아. 과거에 저지른 자기 자신의 범죄 때문에 국가가 난리 아닙니까? 지금 낚여놓고 사법 리스크 예. 때문에 예. 사법 리스크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시키자라고 하니까 지금 모든 문제가 탄핵 깔려. 그래서 지금 대통령 끌어내려야 되고 자기 조기 대선 치러야 되고 그러니까 공수처 부당수사 헌법재판관들에게 이런 지금 어처구니 없는 불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해라 다 파면시키라고 하는 자체가 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 망가진 겁니다. 지금 이런 일이 저는 이재명 대표예요. 전 예. 비서실장이 죽기 전에 말했잖아요. 그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재명 대표님 이제는 정치에 내려나오시라고. 내려놓는다. 그 말이면 죽을 사람이 유서서 속에 뭐 거짓말 하겠냐고. 예. 모셨던 사람이 그 정도로 호소하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님 이제 정치에 내려놓으시라고. 저도 진짜 울볼토하는 마음에서 진짜 눈물이 날라고 왜 이래 만들어졌는데요. 예. 제발 이재명 대표님 우리 저 어차피 죽습니다. 당신도 죽고 나도 죽을 건데 예. 살면서 우리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그 대통령 그게 뭐라고? 예. 저보고 지금 대통령 하락해도 못합니다. 능력도 안 되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다 망가뜨리면 그렇게 대통령 해야만 됩니까?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우리 살아봐야 100년도 더 못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 뭡니까 지금? 예. 제발요. 곧 내일 모레 2심 판결 나잖아요. 거기도 제발 제발 우리 돈 있고 힘 있는 사람 원래 돈과 권력은요 자유와 프리를 줍니다. 네. 나쁜 놈이 돈 많으면 더 나쁜 짓 하게 되고요. 선한 사람이 돈 많으면 더 선한 일 하거든요. 권력도 나쁜 놈이 권력 가지면 더 나쁜 짓 하게 되고 선한 사람 권력 가지면 더 선한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제시판이 또 있잖아요. 2심이 내일 모레 있는데 제발 더 이상 재판 지연이나 법치를 깨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권력 있는 사람이 재선에서 재판 딜레이 시키고 연기시키면 우리 힘없고 돈 없고 청년들을 바라볼 때 이거 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사법 정의도 다시 한번 진짜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께 저는 제발 간절한 마음으로 제발 돌아가신 그 비서실장이 했는 비서관이 했는 말씀처럼 이제 정치를 그만 내려놓으십시오. 이재명 대표님 예. 그렇게 대통령 되고 싶습니까? 어?